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전 세계 K-드라마 인기로 주가가 상승 곡선을 그려왔던 CJ ENM이 실적 발표 이후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올 1분기 시장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영향을 실적을 기록한 탓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무역 합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위험 선호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위안화 약세를 나타내면서 원달러 환율도 1,400원을 위협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올해 1분기 적자 폭이 줄어드는 등 선방한 실적에 주가가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주가는 한때 7%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는 시장 전망치 대비 양호한 수준을 보인 SK바이오의 실적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나우 로보틱스가 코스닥 상장 첫날 상승세로 마감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상반기 대어라고 불리던 기업들이 연이어 상장을 철회하며 위축됐던 IPO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업종별 실적 이슈에 따른 순환매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양시장은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발표했던 AI칩 수출 통제 정책을 철회할 것이라는 이 소식에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각 섹터별로 훌륭한 성적표를 발표한 테마주들을 중심으로 순환매가 형성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관세 여파를 피해가지 못한 이 대형 바이오주들 오늘까지도 쉬어갔고요. 올 1분기 호실적을 보였던 화장품들의 종목이 강세가 도드라졌습니다. K뷰티, IT 등의 실적 호조를 기록한 업종들을 중심으로 지수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이 흐름 속에서 저희는 어떤 기회를 잡아봄직할지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오늘도 꼼꼼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예. 오늘 FOMC 발표가 났습니다. 예. 동결임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그래도 견조하게 또 지켜줬는데요. 예. 우리 증시도 좀 잇따라서 견조하게 상승세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예, 뭐 일단은 오늘은 사실은 종목별 장세가 굉장히 네.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기업 실적이 거의 막바지 진행이 되면서 호실적을 발표를 했던 기업들이 어찌됐든 지수를 좀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매크로적인 이슈들은 상당히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몇 개를 말씀드려야 될지 좀 고민이 될 정도로 시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하나하나씩 넘겨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코스피가 0.2%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이 0.9%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전의 움직임들을 놓고 보게 되면은 FOMC 언급해 주셨죠? 자, 금리 동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리 동결에 대해서 시장은 뭐 그렇게까지 뭐 고민하는 흔적들은 없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파월 의장의 경기 자신감.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라든지 뭐 고용 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걱정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들을 확인하는 이야기들을 해줌으로 인해서 미증시를 다시 한번 또 끌어올려주는 그러한 양상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다행스럽게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수월하게 좀 넘어가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강세 흐름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좋은 이슈가 좀 있었죠. 자, 이 부분들과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가 나왔던 게 뭐였죠, 여러분들?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반도체 AI 수출 규제 폐지 보도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전 정권입니다. 바이든 쪽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요 바이든 때 형성이 됐었던 AI 수출 규제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좀 완화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기업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은 우리가 하나하나씩 폐지로서 접근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국내 오전장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물론 오후장 들어서 가지고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인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되면서 반납을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지만 어찌됐든 전체적인 흐름들로 놓고 봤었을 때 스윙적인 관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었을 때 반도체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제적인 부분들 자체가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지금 시사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8, 9일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10일 날 스위스에서 우리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과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시장에서는 물론 이제 한 번 만나자마자 뭔가 다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만남이 성사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단기 상승의 랠리가 지금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나스닥과 다우, S&P 500 지금 연일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4월달 초반에 보여줬던 거의 한 2주가량의 급락세의 회복 구간들을 지금 거의 다 지금 보여줄 정도의 상승세가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지금 연이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러한 전체적인 매크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스토리들 자체가 완화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주가 측면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우리나라 증시 오늘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갔던 종목군들의 공통적인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실적이 너무 좋은 기업들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가 나왔죠? APR. 제가 이거 어제 일정들 말씀드리면서 실적 나오는 기업들 제가 딱딱딱딱 찝어드렸어요. 그 중에 한 종목이 이거였고요. 그리고 LIG 넥스원. 요 기업들 쉽게 말씀드려서 그 섹터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실적이 전체 섹터에 미치는 영향력들 그리고 해당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스럽게 APR 뭐 다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4월달 수출 데이터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용 관련된 이미용 관련된 수출 데이터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예고편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거의 뭐 20% 넘는 그런 변동성들을 좀 보여줬고 이 APR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미용 관련 종목군들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화장품 종목군들까지 확산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보톡스, 필러 관련된 종목군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입니다.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오늘 가장 좀 눈에 띄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LIG 넥스원 이 종목도 마찬가지겠죠. 영업이익 자체는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지수를 좀 견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K뷰티, IT 등 호실적 기록한 업종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시장은 강세, 3거래 연속 상승이 보여주는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부담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지금 상승을 하겠다라는 쪽으로의 투자 심리 자체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생각보다 좀 나쁘지 않은 그런 시장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요 종목군들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실적이 좀 나왔던 APR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어떤가요, 여러분들? 쭉 횡보되다가 어떻습니까? 이러한 자리들 그렇죠? 걸리는 자리들 돌파되고 나서 직전 고점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 그다음에 실적을 반영을 하면서 오늘 28.8%의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을 한번 볼까요? LIG 넥스원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를 지금 쓰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물론 오후장 들어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확실히 실적이 바탕이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내러티브 자체가 유효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상당히 좀 깊게 붙여지는 모습들이고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들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우리가 늘 좋은 종목들만 볼 수는 없잖아요.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 약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종목군들을 좀 볼게요. 일단 네이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별로 안 좋죠. 그죠? 네이버를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카카오를 갖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도 지금의 주가 흐름들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워낙 지금 안 좋은 흐름들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소 좀 부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라인 자체를 하향 이탈시킨 상태에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들은 그렇게 뜨겁지 않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업종과 종목의 온도차가 상당히 좀 심하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얘기를 할 때 종목별 장세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하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시장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투자 심리 자체가 개선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에 좀 한정을 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좀 꾸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뒤로 하고 우리가 일정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정을 한번 좀 체크를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남았어요. 딱 하루 남았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4월 무역 수지가 있는 상황이니까 뭐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적은 제가 뒤이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뭐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제 일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텐데 실적도 어떻게 보면 일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 부분들 역시도 항상 제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시간을 투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내용의 일부분만을 제가 발췌를 해서 내일의 일정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항상 여러분들 또 얼마 안 남았어요. 목요일이에요. 내일 하루면 또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또 끝나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또 연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정을 그렇게까지 막 챙겨보지 않으셔도 뭐 그렇게 크게 무리 없는 그리고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만 보시더라도 제가 매일매일 내일의 일정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서 뭐 특별하게 뭐 문제가 없었던 한 주였다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일주일이 이제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 당일의 일정들을 체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항상 일주일치의 일정들을 잘 꿰고 있으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도 중요하시겠지만 우리 이 상한가 로켓 배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나름대로 또 전략들을 좀 세워보실 수 있는 실력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자료이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이 일정들을 받아보실 것을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하단의 안내를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요. 항상 주말에 제가 이거 배포해 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주요 일정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신규 상장이 한 종목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로봇 관련된 기업. 오늘 꽤 올라갔던데요? 그죠? 100% 이상 상승을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변동성이 워낙 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게 되면,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 좀 부담스러운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에서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했었을 때 신규 상장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또 선호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막상 이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데? 라는 걸로 막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항상 일정들 잘 체크하셔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확정 공모가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상장 공모 주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출회되는 거래가 되는 주수는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일 더 중요한 건 있어요. 대만 TSMC 4월 매출 나옵니다. 자, TSMC의 4월 매출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AI 반도체,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의 한 2시서부터는 긴장을 많이 하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이게 내일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 장소부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TSMC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 그 섹터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사안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크로 지표들 같은 경우는 주간 원유 채굴 현황 지수 발표가 있고 4월 달 중국 4월 무역 수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고 1분기 경상수지 예비치가 나오니까 잘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새는 미국 쪽보다는 중국 쪽 지표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 중국이 어제죠? 지준율 인하했습니다. 내수 부양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지표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방향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실적 발표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실적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겠죠. 네이버, 그죠? 그다음에 GS 리테일, 내수 쪽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제약 중에 셀트리온 있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좀 약해요, 요새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이제 2주 안에 바이오 관련된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들 하겠다 공표를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불확실성이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제서부터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시장을 좀 끌어당기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적으로 어떻게 돌파구로 좀 찾아낼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SK 바이오팜 동일하게 제약바이오 쪽에서 신경을 써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 일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정 그리고 내일 일정까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일정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하나하나씩 자료 취합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들 다 취합해서 다음 주 일정에 녹여서 여러분들에게 리포트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밑에 안내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시장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특히 실적 발표들이 막바지가 또 되면서 호실적을 보였던 기업들이 지수를 끌고 가줬는데요. 계속해서 수많은 일정들을 앞두고 이런 시장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선 주간 일정 정리가 정말 필수적일 텐데요. 이 많은 내용들 또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요 일정을 기준으로 또 관심 종목들의 리스트까지 매주 오후 수요일 7시에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생생하게 또 풀어주신다라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이 매매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주간 전략 이렇게 미리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부터 종목들의 전략까지 자세하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함을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순환매가 돋보인 시장 속 전문가님의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업종별로 실적에 따른 순환매 장세가 오늘 또 유독 도드라졌습니다. 예. 그중에서 저는 이게 참 눈에 띄더라고요. 특히 화장품 종목의 강세가 좀 돋보였는데 예. 어제 또 바로 삐아 짚어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바로 오늘 두 자릿대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예. 깜짝 놀랐는데 시장 역시나 먼저 이렇게 좀 한 발 먼저 짚어주시는데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는 어떻게 또 포트폴리오를 꾸려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의 이 조언들이 더욱더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히든 종목 삐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토니모리도 그렇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일정들을 짚어드릴 때 APR, 펌텍코리아 이 종목군들 한번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도 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시장에서 올라가는 이유들이 굉장히 명백했잖아요. 그러니까 4월 달에 실적 데이터, 수출 데이터가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 기업의 매출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업의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뭐 영업이익은 뭐 별도의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라는 지표이기 때문에 다른 섹터군들 대비해서 실적의 안정성이 상당히 의미 있게 선호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이게 일정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미리미리 나오는 수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하고 이번 주에는 이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니 이 기업들의 그 이전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이 종목이 올라가. 이 종목을 우리가 설령 못 잡았다 하더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하나의 섹터가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 C라는 종목, D라는 종목, 이 종목군들이 다 같은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제가 늘 우리 밑에 안내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요 공간 있죠. 저하고 장중 내내 소통하실 수 있고 시장을 같이 보면서 제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해드리는 요 공간에서 늘 해드리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섹터의 강세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섹터의 강세가 오전장에 딱 결정이 되게 되면 그 섹터가 오늘 하루에 대장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APL이 실적이 잘 나와? 그러면 임의용 관련된 종목군은 당연히 올라갈 거고 임의용 관련 종목군들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 KBT 관련 종목군들, 뭐 화장품 관련 종목이라든지 앞서서 말씀드렸던 보톡스, 필러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까지 하나가 한 바구니에 담기면서 전체 시장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런 매매들을 하시는 게 가장 확률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지금은 그렇게까지 시장에 빨리 대응할 필요는 없어요. 종목들이 빨리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원포인트 기법을 얘기를 해드릴 때 자,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게 간단해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매매하자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잡한 얘기 잘 안 해드리잖아요. 그죠?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접근을 해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매매들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눌림목이에요. 자, 오늘은 과연 시장에 대한 눌림목일까 아니면은 종목에 대한 눌림목일까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 시장은 눌림목에서 내가 어떠한 종목들을 대기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눌림목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눌림목 이후에 직전 고점을 돌파를 시키느냐 이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포인트 기법 이후에 상승 수익률을 한번 좀 보고 상승률을 한번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3월 달에도 매매를 상당히 잘했어요. 그리고 4월 달 여러분들 막 아픈 시간이었지만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을 저와 함께 호흡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급락해 하지만 나의 계좌 버트 나의 계좌의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수익으로 가죠. 너무 좋죠, 여러분들? 자, 이러한 구간들은 이미 다 지났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테마주들. 자, 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관세가 지금 리스크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꼭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갑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관세가요. 취소가 된 게 아니에요. 해지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예가 돼 있잖아요. 그죠? 유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유예 마지막 유예의 끝자락이라고 엔드 지점입니다, 여기가. 그럼 여기가 스타트 라인이죠. 여기가 발효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 그러면은 주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올라가죠, 여기서. 그런데 이 시간이 유예의 엔드 기간이 오게 되면 시장은 다시 불안하게 떨 거예요. 그러면은 지수는 정점을 찍고 종목군들이 막 내려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여러분들? 시간 가치는 줄어들고 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관세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사실은 지수가 올라오다 보니까 얘기를 잘 안 하고 짚고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항상 마음 한켠에는 지금은 관세가 끝난 게 아니고 유예가 된 거구나 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시장의 앞절에 얘기를 해드릴 때 지금 시장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과열돼 있는 거는 맞아요. 과열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 시장의 조정이 나왔을 때 내가 그 시장을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4월 달 마지막 들어서면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황과 관련된 종목군들을 매매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4월 달 마지막 주하고 이제 5월 달로 넘어오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한국정보인증, 뭐 SOS랩 뭐 이런 종목군들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꽤 냈습니다. 특히 이제 고용 같은 경우는 우리
수익률로는 얼마 되진 않지만 오늘 같은 경우 20% 이상 또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내가 롤링을 하지 않고 좋은 종목들을 잘 발굴을 하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우리 종목들.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특히 JYP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번 정도 매매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시장 4월 중순서부터 제가 한한연과 관련된 이야기들 굉장히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에 뭐 JYP도 말씀드리고 SM도 말씀드리고 하이브도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좀 힘을 줬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저희가 잘 대응을 해서 10% 이상의 수익률을 또 달성을 했었고요. 자, MD바이스 너무 좋고요. 그리고 하나시스템.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39,000원, 4,500원 굉장히 좋았죠. 근데 이거를 여기서 끝냈냐? 아니죠, 여러분들. 자, 5월 7일과 5월 8일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수, 목, 금입니다. 자, 어제 수요일이었고요. 오늘 목요일이었어요. 자, 어제 우리가 두 종목 깔끔하게 수익을 냈습니다. 자, 계룡건설, 두 번째는 하나시스템. 저희가 말씀드렸죠. 하나시스템, 대형주, 나쁘지 않아. 분위기 나쁘지 않아. 그리고 심지어 하나오션의 블록딜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 근데 어느 누구도 시장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매수 들어가자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던 종목군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어제 히든 말씀드렸던 삐아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어제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렸냐면 딱 요거예요. 화장품 인디 브랜드 전문 기업입니다. 색조 화장품 특화된 제조 기술로 시장에서 곽광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작년도 한 해 너무 좋았어요. 상반기에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좋아. 그런데 작년도 하반기 들어서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너무 안 좋아지면서 원래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런데 우리가 1분기 실적을 막상 딱 봤더니 뭐예요, 여러분들?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이 비등비등해지면서 오히려 2025년도의 실적이 작년도 못지않게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4월달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종목군들의 시장에서 이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오늘 반영이 된 거예요. 이거 지금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분봉이에요, 여러분들. 장 시작하면서 어때요, 여러분들? 탄력받기 시작하죠? 사이드로 기다가 화장품 종목군들이 안 죽어요. 다시 한번 뛰기 시작하죠. 그죠? 물론 이제 오후장 들어서는 약간의 차익 매물들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좋은 모습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분봉으로 볼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건 일봉으로 보셔야 돼요. 자, 삐아라는 종목의 일봉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좀 짧은 구간 안에서의 일봉들을 좀 보시고 계시는 건데요. 이래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보통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작년도 상반기에 25,400원이었던 주가 자체가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이 됐고 실적이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1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가격이 내려왔어요. 그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시장은 많이 흔들리는데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별로 없어요. 10,000원대에서 계속 행보야.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런 구간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담감이 없어. 그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어때요? 60일선 돌파되면서 확인됐죠. 그다음에 한 번에 못 넘기죠. 당연히 시장이 밀리니까. 그리고 눌렸다가 최근에 보여줬던 저점 대비해서 높아져 있는 저점. 근데 동일하게 60일선을 하향 이탈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자리들이 맥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점점 화장품 대형주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섹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주가가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반응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섹터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삐아라는 기업도 너무나 매력적인 기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러한 대량 거래량이든지 이러한 패턴들이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근데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강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 섹터군들 내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군들에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서로 사겠다고 막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들을 잘 찾아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리는 종목군들 아마 과거에 있는 히든 종목군들 보시면 최근 들어서 되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종목군들을 저와 함께 찾아보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나오죠. 이 공간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매일매일 데일리로 저 이거 좋아 보입니다. 요거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은, 요 기업은, 요 섹터는 이러한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가면은 좋긴 하겠지만 설령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공부를 해볼 만한 가치 있는 섹터입니다. 기업입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항상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안내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토니모리예요, 여러분들.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지난주죠, 지난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토니모리, 히든 종목으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트레이딩을 할 때 매수와 매도를 명확하게 해드리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물론 주식을 정말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어렴풋하게 알려드리고 이 정도 흐름인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들만 해드려도 사실은 주식의 이 원리가 많이 안 바뀌거든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다만 이제 각자의 개인 성향이라든지 개인 경험이라든지 이거에 좌지우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렇지 원래 주가가 움직이는 그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안 바뀌어요. 근데 그 경험을 쌓고 나만의 뭔가 트레이딩 기법, 스킬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은 이러한 매수 매도에 대한 지점들을 알려드리면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3시 6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매도 정정할게요. 토니모리 9600 매도할게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저희가 9,000원대 한 이 정도 있었어요, 이 정도. 네, 우리가 이제 첫째 양봉 터지고 요 구간대에서 저희가 들어갔던 자리거든요.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들? 뭐 굳이 던질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화장품도 좋아, 지수 좋아, 수출 실적 나올 거야, 수출 실적 나쁘지 않아. 그리고 다른 기업들 보게 되면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니까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토니모리 이미 1분기 실적이 발표된 것도 있고 영향력이 없다 보니까 섹터만 좋아지게 되면 이 종목도 어때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놓고 매수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날 대량 거래량을 통반을 해서 퉁 올라갈 때 뭐 가져가도 되고 내가 뭐 특별하게 다음 뭔가 포지션을 잡아야 돼라고 하게 되면 뭐 던지셔가지고 수익 내고 나오셔도 돼요. 이런 매매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일봉으로 이것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짧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길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토니모리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삐아하고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주가의 위치가 다른 것뿐인 거지 실상 이 토니모리가 보여주고 있는 구간들이 3월달, 4월달 진행되면서 박스권 하단으로는 8,000원, 상단으로는 10,000원, 뭐 9,500원 이 정도 설정돼 있어요.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박스권 상단이니까 나는 매도할 거야.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 살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그리고 뭐 신규로 매매를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야. 라운드 피어가 10,000원대 돌파되게 되면 시세가 더 물출될 수 있어. 그때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경험들을 계속 쌓아놓고 보시게 되면 되게 재미있는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들을 통해서 저와 함께 하시는 밑에 하단에 나오는 우리 공간에서 제가 깔끔하게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호흡을 하시면은 이런 케이스들 굉장히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실전 매매예요. 그냥 단순하게 주가 올라가는데 자 여기는 매수 지점이었어요. 여기는 매도 지점이었어요. 매수 지점이었어요. 매도 지점이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매매하고 나서 본인 종목들을 가지고 복귀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설명을 들어버리시게 되면 모든 종목이 다 이런 포인트들이 다 보여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실전에서 내가 그 타이밍에 들어가거나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어떻다? 매크로 보시고 업황 섹터 보시고 섹터 안에서 종목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개별적인 종목들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개별 종목은 매크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모멘텀 보고 기업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업의 주가 차트가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자, 하나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하나시스템.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하나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했던 포인트로 보여드릴게요. 이래요, 여러분들. 네, 종배 개념입니다. 이게 아마 3시가 좀 넘었을 거예요, 이때도. 제가 그래서 종배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종배 개념이 뭐냐? 자, 물론 이제 요새는 프리마켓이 있기 때문에 뭐 종배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경우는 없죠, 사실은.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3시 반에 종료가 되는 게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종배 개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수 사인 정확하게 드렸고요. 자, 매도 사인도 어때요, 여러분들? 자, 매도 프리마켓 매도 전환 주문. 자, 하나시스템 45,000원입니다. 딱 가격을 찍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 물론 46,000원대까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뭐 1%, 2% 올라가는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하나시스템의 종목들을 가지고 잘 컨트롤했다라는 거에 대한 방점을 찍는 거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다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없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사실 오늘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우리가 사야 될 필요성도 있기는 할 텐데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뭔가 이제 무력 분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좀 크게 번지게 되면은 방산주들 내러티브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또 생각해 보니까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이 국가들이 핵을 갖고 있네. 확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요거는 오히려 세론 쪽에 좀 가까운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됐어. 그리고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워낙 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는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고 가도 다음 종목에서 하나 시스템이 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우리가 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전략들을 각자가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하나 시스템을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한번 좀 볼까요?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룡건설입니다, 여러분들. 계룡건설이에요, 계룡건설. 자, 이 차트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됐나요? 세종시 관련 종목군들. 별 재미가 없죠, 여러분들. 세종시 관련 종목군들. 그죠? 자, 이게 지금 대선 테마주예요, 여러분들. 계룡건설, 대주산업 이런 종목군들이 세종시로 대표적으로 분류되는 종목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뭐 성신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씩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정치 테마주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거를 좀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자, 정치 테마주들이 여러분들 아마 과거 뭐 5년 전, 뭐 3년 전 이런 이제 대선 때의 차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정점을 찍고 주가들이 다 내려오거든요. 다 내려옵니다. 그 시점을 우리가 뭐 보세요라고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각자가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곧 죽어도 나는 테마주 할 거야. 나는 곧 죽어도 정책주 할 거야라고 하시게 되면 판단을 굉장히 잘 내리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느 일방의 후보가 미는 정책, 이 정책은 쉽게 말씀드리면 홀짝이에요, 홀짝. 홀짝입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당선은 한 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 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책주를 고를 때 물론 어느 한쪽이 확률이 높으면 그쪽에다 배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책 대선이 막 진행되고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정책주를 볼 때 가장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후보도, 이 당에서도 미는 정책, 이 당에서도 미는 정책. 쉽게 얘기해서 교집합이 잡히는 요 정책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뭐 AI가 될 거고요. 저출산도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도 뭐 노인복지 나왔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뭐 이런 이제 중차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두 당 다 이쪽에 선거운동을 펼치는 그러한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집합이 잡히는 정책들이 있어요. 그 정책들이 오히려 좀 임팩트 있게 올라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 생명력도 길어요.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게 사실은 정책주를 하는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시고, 그렇다고 되면은 이게 과연 여기 해당되어 있는 세종시는 어떨까? 이건 어떨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은 차트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1차적인 상승 나왔죠? 그다음에 별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다시 한번 또 세종시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시 죽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세종시와 관련된 스토리들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거나 아니면은 좀 그런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주가가 다시 밀려요. 이런 식으로 쭉 밀립니다. 변동성이 되게 크게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 세종시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전체적인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교과서적으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올라갔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음봉이긴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조정에 대한 폭 자체도 굉장히 미미하고요. 거래되는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작아요. 이런 것들을 잘 보시게 되면 테마주들이 움직이거나 정책이 또 어느 한 명의 또 발언으로 인해서 막 널뛰기 할 때 그때 널뛰는 종목들을 막 쫓아가지 않고 잠깐만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가능성이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정책주들이 있어요. 그런 정책주들을 잘 활용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제 이 계룡건선을 이날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이날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군들을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좀 좋은 성과들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임팩트가 되게 커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들이 많기는 할 텐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서부터는 조금은 좀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뭐 도파민 매매를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그 도파민의 끝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 다른 종목군들도 매수와 매도를 제가 정확하게 이 TV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 더더군다나 더 크게 신경을 써서 보여드리는 것들도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네. 이날 당일날 매도를 끝냈어요. 2시에 계룡건설 285 분할 매도로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 2시 이후에 29,100원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점에서 딱 팔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이 정도 가격대가 오게 되면 다수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끝까지 먹으려 하지 마세요. 정수리 여드름까지 어떻게 먹어요? 그죠? 적당하게 어깨서부터 이 정도까지 먹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계좌에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매매해서 10% 정도 수익 나시면 굉장히 꽤 큰 수익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수익률을 달성을 하는 게 여러분들 단순하게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매매예요. 그리고 지금은 빨리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 좀 느리게 천천히 매매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수익 계좌를 만들어갈 수 있고 수익금을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에서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정도면 좀 스탑을 걸어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저의 시황관을 또 얘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타이밍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밑에 나오시죠, 여러분들? 안내 통해서 오시게 되면 시장에서 장중에 저와 함께 살아있는 시장 이야기 많이 나누실 수 있으시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고 왔습니다. 어제 로켓 배송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던 종목이죠. 삐아 종목 20% 가까운 수익률 바로 가져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정들을 통해서 시장을 이끌어갈 종목들 미리 짚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요. 시장을 한 발 먼저 파악해 볼 수 있는 주간 일정 정리표까지도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확한 시장 흐름 짚어보면서 장중에도 이런 내용들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들어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은 2가지인데요. 어떤 종목을 들고 와 주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또 발굴해 주셨을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은요. 네. 그동안에는 약간 좀 중소형 종목에 좀 치우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봤거든요. 항상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자료들을 좀 계속 기록을 하는데 쭉 제가 히스토리를 봤더니 이거 너무 좀 작은 종목인데? 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군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오랜만에 좀 큰 종목, 좀 덩치가 좀 있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HD, 현대, 마린 솔루션입니다. 오늘 이 주가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우리? 자, 현대 마린 솔루션 볼게요. 어떻죠, 여러분들? 오늘 HD
자,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진행이 된 그런 상황들입니다. 8%대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됐던 그런 종목들인데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너무나 좋아요. 자, 그리고 1분기 매출액을 좀 보시게 되면 4,856억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YOY 기준으로 26% 상승을 했고요. QOQ 기준으로는 4.8%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 830억이 나왔습니다. 830억. 그 다음에 YOY 기준은 61% 상승을 했고요. QOQ 기준은 26%입니다.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신고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크게 좀 상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조선업종을 지금 구간에서 어느 누구도 지금 부정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주가에 대한 조정폭이 나올 법한데도 계속 주가의 조정을 참지 못하고 호재성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또 조선과 관련된 법안이 또 재발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선업종에 대한 움직임들 너무나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이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강한 강점들을 좀 보시게 되면 AM 솔루션 부분입니다. 자, 고마진이죠. 힘센 엔진 매출 자체가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품 믹스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도 잘 만들죠. 배도 잘 만드는데 그 배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에 대한 성능 자체가 다른 국가들을 특히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엔진을 막 사가지고 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선주들이 움직일 때 엔진 관련된 종목군들이 먼저 선발해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따라가는 경향들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 HD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또 의미 있는 게 뭐냐면 디지털 솔루션입니다. 디지털 솔루션.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차량으로 따지게 되면 자율주행이고 자동 항법 뭐 이런 것들.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배가 많이 팔리고 그런 것들도 자동 탑재가 되고요. 거기에 따른 또 뭐 사용료라든지 뭐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HD 마린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 구성, 수익과 매출액을 만들어내는 제품 구성 자체, 사업부 자체에 대한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아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주가가 미리 선반영돼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이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자, HD 마린, 현대 마린 솔루션의 실적 추이와 전망들을 좀 보시게 되면 보통 이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2026년도, 2027년도를 이렇게 될 거야라고 확정은 못 짓죠. 이렇게 확정을 줘가지고 지금 박살이 나는 섹터가 어디죠, 여러분들? 2차전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이 좋을 때, 매크로 상황들이 좋을 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투자 심리가 반응을 해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 주가에 대한 롱텀으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진짜 주가가 이렇게까지 반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실적들이 나오는지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곱하기 3년 지났어요. 곱하기 3하고요. 4년 지났어요. 곱하기 4 해가지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때요, 여러분들? 2차전지가 다 박살났죠. 그죠? 그래서 항상 시장은요, 여러분들 늘 변수가 따릅니다. 그 변수들을 여러분들 장기 투자라고 해서 나는 2년 뒤 그냥 딱 닫아놓고 끝내. 안 볼 거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장기 투자자임에도 늘 이러한 회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체크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에 따라서 현대마린 솔루션의 내러티브 자체는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히든 종목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음 차기 정권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 너무나 많아요, 지금. 그 이야기들 해드릴 거예요. 히든 종목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장중 내내 호흡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안내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로켓배송 종목으로는 HD 현대마린 솔루션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긍정적인 이슈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도 주목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또 주셨고요.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리는 선물 같은 또 하나의 히든 종목까지도요.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동의 원포인트 시황으로는 국내 증시와 주요 경제 일정 분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최영동의 시장을 꿰뚫는 원포인트 기법 강의 함께했고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HD 현대마린 솔루션으로 짚어주셨고요. 또 하나의 히든 종목까지도요. 다음 장에서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